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희영. 한때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날들이 있었다. 30살에 4살, 6살 두 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집에서만 지내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해 아이들을 굶기지만 않으면 엄마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12년이 흘러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속을 썩혔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4살 때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직장에 가지 말라고 내 팔에 매달리던 아이. 그런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일터로 향했으니 아이의 방황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다. 끊임없는 말썽에 지친 나는 아이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그럴 수가 없었다. 가출한 아이를 찾아 동네 PC방을 드나들고 학교와 경찰서를 반복해서 오갔다. 판사 앞에 설 때도 있었다. 없는 살림에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그때마다 난 아이의 심성을 믿었다. 어릴 때 내 팔에 매달려 서럽게 울던 눈망울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중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아들이 중학교 무렵이었다. 지금은 수박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그땐 참 귀했다. 어쩌면 형편이 어려워 수박을 사 먹이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날도 바쁘게 일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친구와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훔치다 붙잡혔다고 했다. 조퇴하고 과일 가게로 향했다. 가게 주인은 있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씌우며 당장 200만 원을 변상하라고 난리였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펄쩍 뛰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아들을 무릎 꿇히고 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주인은 끄떡없었다. 그 모습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들이 이미 몇 번의 전과가 있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들에게 왜 수박에 손을 대었냐고 물었다.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른다. 합의하고 집에 오는 길, 속으로 무수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욱 방황했다. 달래보고 야단도 쳤지만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판사 앞에 설 때면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문제하지만 아이의 착한 심성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믿지 않으면 세상 그 누가 우리 아이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판사님.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위해 경찰서와 법원을 쫓아다니며 변호에 힘썼다. 그때마다 아이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은 고등학교를 몇 번이나 옮겨 다닌 끝에 졸업했다. 그게 불과 2년 전이다. 오래된 일도 아닌데 그때가 얼마나
까마득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긴 터널을 간신히 걸어 나온 것 같다. 내 믿음에 보답하는 걸까? 아이는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 온순했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착실하게 대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다. 수없이 희망의 끈을 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물러서지 않았다. 방황하는 자식을 둔 모든 엄마에게 외치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부모마저 끈을 놓아버린다면 아이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노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싶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오늘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시 이희영 님이었습니다.